저는 현대무용가이자 안무가 그리고 무용교육자 김하숙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사실은 합창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음악 선생님이 굉장히 자유주의자셨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들을 데리고 스케르도 가시고 어디 방죽에 놀러도 가시고 동요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을 따라서 다니던 들판, 배웠던 노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고, 또 나중에는 중학교 갔을 때는 그 선생님이 KBS로 옮겨가셔서 KBS 합창단을 3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음악은 자연스럽게 내 몸 안에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무용반에 들어갔는데 그 무용반은 민속무용을 주로 하던 무용반이었고요. 고등학교 때 무용반에 들어갔는데 광주여고 입학을 했었는데, 광주여고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엄영자 선생님 계셨어요. 엄영자 선생님께는 정말 본격적으로 춤을 발레를 지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서 첫날 하교를 하는데 가방을 들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강당에 언니들이 타이즈만 입고 바에 서 있더라고요. 처음에 깜짝 놀랐죠. 타이즈만 입고 어떻게 저렇게 연습을 할 수 있을까? 난 절대 못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음악에 맞춰서 그 바하는 모습에 끌려서 그대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을.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끌림에 이끌려서 나도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날로 무용반에 신청을 해서 무용반에 들어가게 됐죠. 어쩌면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연습 환경을 만난 게 나에게는 운명이 아니었나, 춤과 만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서울을 갔기 때문에 연습 시간 이외에 빈 시간을 어떻게 메꿀까, 그 빈 시간에 음악 감상실을 주로 다녔어요. 그래서 음악 감상실에 어떤 날은 일요일 날 아침에 가서 내려가서 점심 먹고 와서 또 듣고 저녁 먹고 와서 또 들을 만큼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하고 싶은 작품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은 어렸을 때 자연과 그 클래식 음악들이 내 몸속에 쌓여서 어떤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래서 음악이 대학 4년 동안 가장 많은 강하게 나한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하면서 명동 국립극장이죠. 지금 명동예술극장인데 거기서 첫 번째 개인 발표를 하면서 김복희 김하숙 현대명단 활동을 20년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1981년에 원광대학을 부임하게 됐죠. 원광대학에 내려가니까 그때는 전북 지역은 거의 한국무용이 전부 다 거의 한국무용 전공자들이 많아서 1, 2학년 학생 104명이 있었는데 현대무용을 전공자가 아니라 현대무용을 하고 싶은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18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18명을 데리고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무용 훈련을 끊임없이 시켜왔고, 졸업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해 졸업생이 나는 1985년에 처음에는 전북가림다 현대무용이라는 이름으로 창단을 했고요. 지금은 김하숙 현대무용단 사포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85년도에 전북가림다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매년 정기 공연, 그리고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소극장 공연, 그리고 야외 공연을 계속 했는데, 전북 지역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극장 조건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첫 번째 사포가 소극장 할 때는 예루소극장이라는 거의 창고와 같은 극장에서 했었는데, 조명기구도 갖다 달고 거의 형광등만 있는 수준? 그래서 조명기구도 갖다 달면서 하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전북 지역에서 그래도 작품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소리문화전당이 생기면서 전북 지역에서 신작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고, 꾸준히 전북 지역 자체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죠. 본격적으로 사포의 역량을 알린 거는 광주 민중항쟁 무용 3부작이에요. 1994년에 작품 구상을 시작해서 광주 민중항쟁 무용 3부작 CD롬을 1999년에 마지막에 완성했으니까 6년간을 그 한 테마에 아마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그해 5월은 광주 문예대극장에서 처음 초연을 했고요. 2부는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3부는 예술의 전당 터울극장, 그리고 그 일부를 광주에서만 했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했어요. 그래서 아마 개인이 예술의 전당 세 극장을 다 섭렵하는
케이스는 아마 드물 거예요. 근데 사포가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 극장에서 새로운 작품을 냈다는 건 사포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2005년도에 발표했었던 돌아오라 그대요. 그러니까 제가 광주민중항쟁무용 3부작을 하니까 전주에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선생님 왜 전주에도 동학 관련 얘기가 있는데 왜 그건 안 해주시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가 아마 1996년이었던 것 같아요. 동학 농민군 유해가 일본에 있는 대학 창고에서 발견이 돼서 그 유해를 모시고 서울로 와서 전주로 오게 돼서 전주 무대에 유해를 모셔놓고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화를 받고 선생님 작품을 하나 해주세요 하는 순간 그때가 그분들이 102년 만에 고국을 돌아오게 돼서 작품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해서 이분들을 위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작품이 다시 핀 그대에게라는 작품이에요. 102년 만에야 고국에 돌아오는 그들이 이제야 피어나는 그래서 동학 관련 작품을 하게 됐고요. 그대여 돌아오라도 결국은 전봉준이 모티브가 되는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포가 하는 운동으로서는 2012년부터는 사포 말을 걸다.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쪽에서는 관객 확산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우리 관객을 찾아가자. 그때 마치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카페 봄에서 선생님 카페에서 공연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제안이 들어와서 너무 좋다 해서 사포 말을 걸다라는 작품으로 카페에서 공연하기 시작을 했고 이 작품은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장소가 바뀔 때마다 약간의 가변성을 가지고 조금씩 바꾸면서 공연을 했었는데 미술관, 사찰 혹은 뭐 그냥 해체되기 직전에 어떤 건물 남원의 광활루에서도 그 다음에 남원시립 김병정 미술관 내부 외부 등 사포 말을 걸다를 가지고 11번의 시리즈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보람있게 하고 있는 작업은 사포의 공간 탐색 프로젝트예요. 이 아이디어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극장 공연을 전 못하게 됐죠.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우리가 작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다 이러면 어떤 장소 특정적 공연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사포 말을 걸다는 기본의 안을 가지고 장소에 따라 변형시켰다면 이 사포의 공간 탐색 프로젝트는 그 공간이 모티브가 돼서 작품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이 완주에 있는 산속등대 재직공장을 최근에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그 공간에서 기억 저편 해월리 362 그 장소의 주소가 해월리 362예요. 그래서 과거의 공장에 있었던 그게 공장 지역이었을 때 그 애환 여러 가지 것들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정읍 그 진산동에 있는 영모제 그 영모제는 정읍의 건본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풍류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거기서는 차마 그곳이 이칠리야라는 작품을 거기서 했고요. 이번 바로 몇 주 전에 10월 14일 날 남원 서도역에서 서도역의 배경을 가지고 서도역을 바라보면서 모티브가 돼서 작품 간이역이라는 작품을 지금 막 끝냈습니다. 현대무용은 사실은 무용교육과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상력과 창의성인데 바로 그 부분을 현대무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대학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교육폰을 7년 잡았었어요. 그때 무용이 학생들한테 얼마나 훌륭한 교육의 툴로서 작용하는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1989년에 한국무용교육학회를 만들어서 학회장을 18년을 했었는데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회지를 발표하면서 무용교육학을 정립했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무용교육혁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무용교과가 지금까지 체육교과 안에 한 부분으로 우리가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무용을 체육에서부터 독립시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무용을 예술로서 인정받을 것인지에 대한 운동을 2002년부터 무용계에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거의 20년이 돼가는데 20년 동안 해왔는데 무용과 졸업생들은 체육교사 자격증을 그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무용교사 자격증으로 바꾸는데 꼭 12년이 걸려서 2014년 드디어 무용과 졸업생들이 무용교사 자격증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성과를 가져왔고요. 아직 남아있는 과제는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예술을 가로 열고 음악미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예술은 음악미술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거죠. 선진국들의 경우는 예술을 가로 열고 기초예술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음악, 미술, 무용, 연극. 그래서 우리도 기초예술은 학교에서 반드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해서 무용과 음악이 그 예술 과외 안에 들어가도록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제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생각입니다. 제가 무용수로서 했던 작품은 아침비라는 솔로였는데요. 어렸을 때 저한테 음악을 가르쳐 주셨던 그 김기진 선생님이란 분이 동요도 작곡도 하시고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모시고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치게 하시고 제가 솔로를 추었던 그 아침비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 작품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카페를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카페라는 대작을 만들게 돼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비나리라는 작품 대한민국 무용제 나가서 제가 그 개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솔로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그 현대춤 작가 12인 전에 솔로 마른풀이라는 작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른풀 그 솔로도 굉장히 기억에 남아있고, 88 서울올림픽 때 서울국제 댄스 페스티벌을 했을 때 여석 신라외출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 그 여석공주 역할로 제가 현대적인 여석 역할로 해서 제가 춤을 추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복희 김하숙 무용단 시절에는 제가 가장 활발하게 무용수로 30, 40대까지 활동을 했었고, 안무가로서 활동했었다면 현대무용단 사포를 데리고는 안무에 주로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하는 작품에 연출로도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예술은 곧 삶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삶은 곧 예술이었고 예술은 곧 제 삶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삶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글쎄,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수성인 것 같아요. 그 순수한 마음이 없이는 창작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진실성,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창작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순수함과 진실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을 들을 때나 책을 읽을 때나 여행을 할 때나 뭐 다른 예술 작품을 볼 때도 전부 그건 머릿속에서는 춤으로 환원이 되거든요. 그게 그냥 이미 몸속에 배어 있어서 영화를 보다 어느 한 장면도 춤으로 연상될 때가 있고, 거리에 밀집해서 모아져 있는 군중을 볼 때도 춤으로 환원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냥 거의 모든 것은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까지도 이렇게 춤으로 환원된 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번에도 제자들이 선생님이 이제 그만 좀 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자한테 내 뇌 속에 수도꼭지가 있다면 잠그고 싶어 라고 제가 문자를 썼었는데, 정말 오늘 저녁에 공연이 끝났는데 오늘 밤에 또 계속해서 또 새 작품이 완성된과 동시에 그 다음 작품이 생각되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20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곧 제 삶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아주 진실된 예술가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술과 달리 무용은 인간 자체가 완성되지 않고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성숙됐을 때 작품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또 무용수로 무대에 섰을 때도 인간이 무대에 서는 거지 기계가 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실되고 순수했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저 예술가는 참 진실된 예술가야, 정말 순수해. 그래서 나온 작품들이 많은 관객들에게 마음속에 남아있고 위안이 되는 그런 작품으로 남아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와서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지만, 지금 정년 후 지속하고 있는 사퍼의 공간 탐색 프로젝트가
어떤 지역성을 떠나서 한국을 알리는 어떤 예술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하고 있으면서 그게 완성될지 모르지만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작업이 자극제가 돼서 앞으로는 한국을 알리는 어떤 고급화된 예술 작품이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년을 고생해왔던 예술 교과의 무용을 담는 일이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서 그 기쁨을 제가 누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포 단원들도 작품을 계속 할수록 좀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서 실제로 예술 속에서 자신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사포 단원들이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무용을 해왔던 그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For the taking.